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트플랜트 아시아 2020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참여해 주신 이명주 작가님과 저 아트플랜트 아시아 2020의 큐레이터 윤율리 씨 그리고 코디네이터 박선호 씨 세 분이 같이 진행하는 아티스트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멀 것 같은데요, 좀. 잠시만요. 자리를 조금만 옮길게요. 네. 네.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어, 장혜정 선생님과 함께 아트플랜트 아시아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윤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전시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참여해 주셨던 임영주 작가님을 모셨고요. 그리고 전시팀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박선호 선생님 또 자리에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임영주 작가님의 아티스트 토크를 겸하면서 또 갤러리 데이에 부속된 행사인 만큼 이제 작품의 유통과 뭐 생산과 이런 차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박선호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 전시팀에서 같이 일해 주시는 분이신 동시에 마침 또 영상 작가로 개인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네, 작가님이셔서 또 그런 질문을 같이 좀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또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임영주 작가님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트플랜트 아시아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박선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임영주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청중분들께 소개를 좀 드린 다음에 토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임영주 작가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경험을 언어, 미디어, 과학현실의 여러 징후들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두산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 물렁뼈와 밑그넥,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선수문화에서 열린 오메가가 시작되고 있네, 더 북소사이어티에서 열린 돌과 여정, 그리고 스페이스 오뉴얼에서 진행된 오늘은 편서풍이 불고 개이겠다 등의 개인전을 가지셨고요. 부산 비엔날레 비록 떨어져 있어도, 그리고 남서울 시립미술관 날씨의 맛, 그리고 두산 아트랩 2017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전 차르르를 갤러리 조선에서 진행하고 계시고요. 동시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열리는 기획전 더블비전, 그리고 저희 아트플랜트 아시아의 기획전 토끼 방향 오브젝트에 참여 중이십니다. 2020년에 굉장히 분주한 활동을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으신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님과 토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임영주 작가님께서는 영상이나 사운드와 더불어 회화, 오브제, 그리고 책 등 비물질적인 작업과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작업을 두 개를 병행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 아트플랜트 아시아 2020에서는 코너링이라는 이름의 사운드 작업을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코너링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주입니다. 너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코너링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아트플랜트 아시아의 전시 참여를 제안받고 덕수궁에 가서 어떤 사운드가 기반이 되는 작업을 하기로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또 전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뭔가 하고 싶었던 작업이 아니라 이 덕수궁에서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퍼뜩 떠오르진 않아서 계속 덕수궁을 이렇게 한 바퀴씩 두 바퀴씩 돌면서 이 공간이 더
다시 보이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수궁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덕수궁이 다양한 건축 양식이 있고 그래서 그냥 덕수궁을 한 바퀴 천천히 돌기만 해도 시대라든지 다른 어떤 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번안곡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 번안곡을 모티브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코너링이라는 작업을 조금 오신 분들 위해서 살짝 공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작가님 이 부분 저희가 지금 들어도 될까요? Hello. 목화 토 Tree, 금수 fire, soil, gold, 목화 water. 토 금수 Tree, fire, soil, 목화 gold, 토 water. 금수 Tree, 들리시나요? fire, soil, gold, water. 목화 토 Can you hear me? 금수 Tree, fire, 목화 soil, 토 금수 gold, water. Tree, fire, soil, gold, water.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들리시나요? Can you hear me? 시작합니다. Let us begin. 멈추세요. Stop. 할 수 있는 한 몸을 세워 가만히 Stand tall and be as still as you 큰 can. 문을 건너 또 다리를 You have 건너 passed the 오셨군요. main gate and crossed the 반갑습니다. bridge. Welcome. 모서리를 만나게 됩니다. You will find a corner. 모서리는 에너지를 A corner 바꾸고 shifts the energy. 모서리는 에너지를 A 모아서 corner collects the energy. 모서리는 결국 당신에게 A corner 기운을 줄 will give 것입니다. you strength. 이제 네, 작가님께서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너링이라는 작품은 덕수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임영주 작가님께서 이제 제작하신 사운드를 들으며 덕수궁의 여러 풍경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전시에 초대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덕수궁을 오가시면서 구상도 하셨고, 뭐 이 작품을 위해 굉장히 특별한 장치들도 이제 같이 개발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많은 작품들이 덕수궁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유독 좀 관객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작품, 네, 그런 작품이 임영주 작가님이 이번에 제작하신 코너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금 이제 들으신 소리가 그 저희가 오디오 가이드를 마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주듯이 그 헤드셋과 그것에 딸린 간단한 가벼운 장치 같은 걸 하나 빌려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몸에 지니시고 헤드셋을 쓰고 소리에 맞춰서 이제 덕수궁을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관객들이. 그래서 소리가 이제 뭐 멈추라거나 혹은 어디로 더 전진하라거나 혹은 뭐가 보이니까 어디 근처로 가라거나 이런 지시문 같은 것들을 읽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에 맞춰서 덕수궁을 이제 보시면서 뭔가 이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음악이 들려오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안내를 따라서 덕수궁을 보게 되면은 한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에 걸쳐서 덕수궁을 이제 천천히 걷게 되시는 건데요. 그 임영주 작가님 작품이 들어오기 전에 뭐 굉장히 많은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이미 결정되어서 덕수궁 전시를 이제 그 하고 있었지만 그 뭔가 좀 단선적인 것 같다는 고민을 이제 전시팀에서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수궁이 이렇게 수많은 어떤 이렇게 조합 같은 것일 텐데 조금 더 다층적으로 덕수궁을 체험할 수 있다거나 좀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임영주 작가님께 이제 작업을 의뢰드리게 됐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오디오 가이드에 빗대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거면은 훨씬 전시가 풍성해질 수 있겠다. 정말 덕수궁을 좀 이상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지금 이명주 작가님께서 또 갤러리 조선에서 개인전을 마침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것과 연관지어서 또 이 토크에 여러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이명주 작가님의 작업을 좋아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이렇게 판매를 해라 라고 저한테 누군가 밑점해 주신다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그 유통의 차원에서는 뭐 이런 작품을 도대체 어떻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마침 조선에서 개인전을 진행하신다는 소식을 들어서 거기에 이제 이런 작품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뭐 어떤 고민들을 하셨을까, 이런 점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 이번에 진행하고 계신 개인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개인전의 제목은 차르르 차르르인데요. 차르르라는 이름은 그 차르르 커튼 아시나요? 그 차르르 커튼에서 따온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의성어나 의태어들, 그리고 그런 장치들, 내가 어떤 공간을 편안하게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게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풍수가 될 수가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요. 갤러리 조선 지하 공간이 가보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지하인데 창문이, 빛이 들지 않는 창문이 나 있고, 그리고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죽은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림 거는 작가들이 항상 어렵게 생각을 하고 설치하는 작가들은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걸 사실 더 많이 생각하고, 방금 얘기하셨던 것 같이 갤러리 조선이 상업 갤러리지만 그걸 많이 염두에 두지는 않고 전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갤러리 조선의 관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생각해 주셔서 어쨌든 전시를 한번 풀어서 펼쳐보자. 그리고 나서 판매라든지 그런 거는 추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열린 마음으로 제안해 주셔서 성사된 전시였고 재밌게 설치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거기 지하에 내려갔을 때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생각되는 곳에 남향에 창문이 있으면 좋으니까 창문 영상을 달고, 이왕이면은 우리는 정남향이 다 좋으니까 사방을 다 억지로 정남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 해나 달이 뜨는 어떤 그림들을 놓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시도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이번에 갤러리 조선 전시 차르르 차르르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또 저희랑 사전에 말씀을 나누실 때 이제 회화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특별한 영감을 받은 곳 아니면 참조하는 것들이 있다고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시를 또 보여드렸으니까 관련해가지고 그 영감 받은 것들 아니면 참조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들어보고 이 다음에 또 다른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상도 만들고 비디오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설치도 한다고 했을 때 그림이 특별히 저한테 가지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그림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던 어떤 장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그림의 장면들, 그게 어떤 기준점 같은 게 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쪽을 좀 바라보고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동양화에서 기본적으로 좀 재밌게 생각을 하는 것이 동양화가 그림을 좀 물건 취급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족자라든지 병풍이라든지 뭐 화첩이라든지 그게 다 물건의 하나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접을 수 있고 둘둘둘 말 수 있고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어떤 그 동양화를 이렇게 표구한 것이나 어떤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에 몰입하는 거를 막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족자의 어떤 틀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 그게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저의 감상은 그 서양화의 페인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이 정말 비디오나 이런 화면 같아서 그걸 이렇게 쭉 몰입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양화 같은 경우는 그 글자를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표구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뭐 몰입과 각성을 어쩔 수 없이 그걸 반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작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비디오도 그렇고 그런 몰입과 각성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믿음의 어떤 레이어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가지고 있다가 대만의 고궁박물관에 갔을 때에 제가 생각한 그 동양화의 표구 방식보다도 조금 더 파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런 방식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화면에 꽉 채우지 않고 그림을 놓는다든지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글자를 쓴다든지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막 도장을 엄청 많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찍어 놓는 것이었는데 이게 도장이 저는 너무 인상이 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디스플레이 된 장면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림 그 고궁박물관의 정말 그림 컬렉션이 되게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되게 엄청 좀 우주적으로 보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른 분께 봤을 때 이 도장이 여러 개가 찍힌 거는 그 소장가들이 바뀔 때마다 도장을 찍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양화에서. 그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SNS에 좋아요 누르는 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동양화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그림을 바로 하진 않더라도 제가 캔버스를 다루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런 방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해보는 시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캔버스의 옆면에다가 글자를 쓴다든지 그리고 오히려 그림에는 그러니까 네모난 그림의 연작에 중간에 다른 어떤 둥근 그림을 밑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둥근 그림에는 물건처럼 이렇게 커튼을 씌우고 오히려 물건 같다고 생각하는 돌을 캐스팅한 어떤 사물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걸 보고 있다가 거울 같은 자기를 보기도 하고 약간 그러한 걸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서양화에서는 평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평면 안에서 뭐 그 환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그 20세기 내내 어떤 논쟁이 벌어졌었죠. 근데 그 근본적으로 그 동양화의 어떤 지점들에서 이런 환영주의적인 몰입을 애당초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어떤 장치처럼 존재한다는 것, 이제 뭐 그런 것을 대만에 가셨을 때 좀 재미있게 관찰하셨고 그런 지점들에서 모티브를 얻어와서 이번 작업을 또 어떤 작은 우주처럼 펼치게 되셨다는 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명주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외로 회화 작품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주 작가를 상상할 때 그가 페인터라고 먼저 선뜻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리신다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이렇게 전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처럼 부각돼서 드러나는 것 같지는 또 않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저의 약간 의문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답변에 포함해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그림이 가진 어떤 속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밌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림이 가진 속도, 네, 제가 거의 모든 그림을 유화만 그리는데, 그게 이제 제가 서양학과를 전공했고, 그래서 이제 유화를,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그렸겠죠. 그러다가 한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고, 비디오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비디오를 만들었던 이유는, 뭔가를 사람들한테 제가 관심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니까.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비디오가 되게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제가 마음대로 짜고 사람들이 그거를 제가 짠 타임라인에 이렇게 따라와서 보게 되고, 그리고 뭐 편집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걸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엄청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대범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프레임 단위로까지 쪼잔하게 생각을 해서 뭐 1초 단위로 편집을 했다가 어떨 때는 프레임 단위까지 막 봤다가 이러다 보면 스스로 약간 갑자기 이렇게 모니터에 빛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엄청 자괴감이 들면서 이 작아진 마음을 펴지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되게 촉박한 그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정신 건강에 정말 좋지 않다는 거를 그냥 직감적으로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작업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책상이 있고 여기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 있으면은 의자를 이렇게 딱 틀면 이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화 물감은 마르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그 물감이 마르는 시간까지 좀 이렇게 뭐 다시 지워버리기도 하고 다시 뭐 칠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리듬을 맞추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제 신체적인 리듬을 맞추기가 좋다는 게 그냥 딱 한 번 해봤을 때 너무 느껴서 거의 뭐 4시간 컴퓨터 하면 3시간 반 정도는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의미 없는 그림들이 이렇게 엄청 쌓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어떤 내용을 그리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림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걸 다 전시를 위해서 보러 온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이 와서 왜 이거는 이렇게 많은지, 그럼 이런
처음에는 그런 전시였어요. 이런 의미 없음에 대한 전시였어요. 이 그림이 어떤 건가 아니라 이런 왜 작가들은 이런 의미 없는 짓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전시에 그 그림이 보여지고 그런데 또 우연히 또 다른 그림에 대한 전시로 이제 전시 제안이 오고 그래서 그림은 계속 그리면서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싶은 것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랑 친한 작가들 중에는 비디오 작업을 주로 하면서 좀 어쩔 수 없이 평면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갤러리에서 뭐 이렇게 유통도 돼야 되고 또 그 소장의 용이함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따져봤을 때 어쨌든 그 평면 매체로 무언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작업들을 좀 이렇게 부연처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이명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회화와 비디오를 오가는 그 매체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특이하다,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느낌을 저는 그래서 좀 받았던 것 같고, 이번에 그 갤러리 조선에서 개인전을 하시면서는 그 회화의 뭐 배치라거나 뭐 사용 같은 것에 조금 더 이렇게 뭐 고민하셨던 지점들이 있을까요? 회화의 어떤 사용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의 저의 불순한 추측은 그래도 상업갤러리에서 하시는 전시니까 뭐 회화가 조금 더 비중이 있어지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네네. 했었어요. 네, 근데 또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별로 네네네. 결과물은. 네. 이걸 이렇게 설치에 도움을 받았던 최조은님께서 이제 그 공간을 해주시고 큐레이터님도 이제 김시수 큐레이터가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림 사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많고 좀 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좀 비중을 늘린 거였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냥 좀 저는 뭐가 딱 하고 싶은 게 먼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서 전시를 하기로 하고 그림을 고맙게도 제안을 주셔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을 때는 소를 그려야겠다 해서 가장 먼저 소를 그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소를 그려야지 해서 소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걸었 이렇게 소를 그리셔서 대표님이 실망하진 않으셨었나요? 네네, 좀 실망하셨던. 그냥 그러니까 처음 이제 저한테 추상화를 그리셨어야 되는데 소를 처음 그리셔서. 이제 저한테 네. 이제 제안을 주셨을 때는 제가 산수문화 전시에 약간 추상적인 풍경 같은 것들을 더 많이 그렸었어요. 그걸 보고 좀 인상 깊게 보셔서 이제 그게 이제 저한테 거기에 이제 호감을 느꼈다고 얘기를 몇 번 해주셔서 근데 이제 소가 많이 나와서 좀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색을 해봅시다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기분 좋게 바라봐 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조선 갤러리, 사실 그 갤러리 조선이 굉장히 재밌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셀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간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픽을 가끔씩 보여주실 때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밌는 갤러리라고 생각하는데, 또 최근에는 그 바라카트 컨템퍼러리 같은 곳에서도 정성 작가 그리고 양아치 작가 이런 분들의 좀 의외의 어떤 개인전을 선보이는 시리즈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전시를 보면서도 이렇게 좀 상업화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공간 안에 작품이 들어갈 때 그 작품이 받게 되는 그 영향, 뭐 변화, 뭐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작품의 관람자에게도 꼭 소장자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두산에서 이제 두산 레지던시를 통해서 뉴욕에서도 개인전을 하셨었잖아요. 뭐 그때는 혹시 좀 어떠셨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림과 영상이 섞여서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도 그때도 그림도 몇 점 걸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기는 다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두산 갤러리 뉴욕 자체가 상업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리 추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아예 입국 심사 때부터 이렇게 그거를 물어보거든요. 너 여기 그림 팔러 왔어요? 아니요, 안 팔러 왔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거를 이제 원활히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시를 보러 온 사람들이 그런 의사 같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영상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더 사람들이 시장이 열려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산 레지던시에서 이제 비디오 작업을 선보이셨던 작가님들께 공통적으로 들었던 좀 재미있는 얘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 작품의 소장을 그냥 개인 소장자들이 좀 네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게 좀 약간 우리랑 다른 지점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네. 저는 영상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USB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그걸 받아서 뭐 다시 틀어보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기관이 아니면은 그런 생각을 하기 좀 힘들 것 같다는 예상 외로 네, 거기서 또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들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셨던 분은 캐나다 부근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뉴욕까지 한 3번, 4번 정도 오셨었어요. 전시 보러 한 일주일간 텀을 두고. 근데 막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본인의 집 안에 이렇게 작게라도 그런 갤러리처럼 이런 공간에 마련해 두고 그러니까 아까 뭐 주거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 같은데, 다양한 주거 형태고 어떤 빈 공간들도 있고, 우리는 정말 딱 필요한 공간만 있잖아요. 그 집이.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뭐 되게 빠르게 좀 이야기들을 이렇게 더 나누고 정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박선호 선생님도 어쨌든 개인 작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영상 작품 유통이나 이런 데 대해서 갖고 계신 좀 생각이나 질문 같은 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명주 작가님 토크를 준비하면서 이제 작가님께서는 물리적인 작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비물질적인 작업으로 또 주로 소개가 돼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기 갤러리데이에 오신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작년에 제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작한 한 작품을 홍콩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이제 판매를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나의 작품도 팔릴 수 있는 것이구나. 뭐 나의 작품은 유통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 셀링도 가능한 작품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저는 결국 팔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판매 의사는 있었지만 뭔가 영상 작업이라는 게 각각 다 다르겠지만 저는 또 스태프분들의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이게 작가의 혼자만의 작품으로 온전히 발표가 되고 이게 유통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결국 팔지는 못했는데 영상 작업의 경우에는 또 아마 작가분들께서 소장처로 뭐 소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셀링을 할 때 또 비슷한 그런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그래서 영상 작업을 셀링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작품에 따라서 뭔가 판매를 할 수 있거나 판매를 할 수 없는 작품이 나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 작업의 경우에도 에디션을 내서 이런 것들이 소장이 된다고는 하지만 좀 작품 따라서 좀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도 좀 일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매체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젊은 작가분들이 유독 비디오 아트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 설치도 좀 많은 편이고, 사실 해외에서는 그 페인팅 조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유독 이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어떤 그 제도적인 환경, 그리고 시장의 환경 때문에 좀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근데 그, 미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우리나라처럼 이 정도의 경제력, 그리고 이 정도의 어떤 그 작가가 배출되는 속도, 그리고 그 인력의 풀 같은 걸 고려하면은 결국 그 뭔가 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약간 제도의 측면과 시장의 측면이 합쳐지면서 좀 그 작가님들이 작업하시는 어떤 그 영역 안에서도 형식적인 변화 같은 게 좀 그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사실 그 판매를 이렇게 막 많이 고려하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조선 갤러리에서는 혹시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의 변화에 관한 어떤 요구라거나,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형식이 변.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식의 작업을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청하셨다거나. 근데 감사하게도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런 약간 그냥 제가 그냥 미묘한 표정으로 감지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그게 뭔가 압박이 되거나 부담이 될 정도의 그런 거는 없으셨고, 근데 그 뭔가 이 가격 같은 거를 이제 책정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대표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갤러리 조선 과 이제 얘기할 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때 뭔가 판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거에는 열심히 조정을 하시고, 어차피 이건 판매는 좀 힘들 것 같은 거는 원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감각이잖아요. 이게 뭐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든지 그런 감각도. 그래서 그러한 걸 이렇게 경험한 것도 되게 재밌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그 저 역시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과 같이 작업하면서 가격을 책정할 때, 저도 이제 좀 재밌는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들의 작품을 더 소개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만, 또 그것을 어디에다가 판매해야 한다면은 가격 책정에서부터 그 항상 난관에 봉착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뭐 그 작가님이 하게 되는 고민을 저 역시 늘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이제 거의 남지 않았는데, 그 재미있게도 다음에 아티스트 토크를 다시 진행하시는 그 오종 작가님께서, 네,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재밌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오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굉장히 많은 곳에 소장이 돼 있기도 하고, 국제적으로 또 그 여러 갤러리와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대비되는 영역에서의 관심사를 갖고 계신, 네, 행보를 보이시는 작가님들 두 분을 저희가 섭외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그 저희가 일단 벌려놓고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오종 작가님 순서에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명주 작가님께 박수를 드리며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